칼럼계도 구럭도 다 잃은 일심 논쟁. 모든 선거운동은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된다. 유권자에게 나의 장점을 알리는 동시에 상대 후보의 약점을 들춰낸다. 초반 판세에서 밀리는 쪽은 검증 공세를 더 세게 펼친다. 급소를 찾아 찌르면 전세가 역전되기도 한다. 그러나 엉뚱한 지점을 타격하면 역풍을 맞아 더 밀린다.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이 싸우는 당내 경선도 마찬가지다. 다만 집안 싸움에선 웬만하면 금지선을 지킨다. 가장 경계하는 건 자기들끼리 오가는 공방이 상대 진영에 정치적 이익을 안겨주는 경우다. 더불어민주당의 2022년 대선 경선 때 이낙연 후보 캠프가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비리를 처음 들춰낸 일이 대표적 사례다. 좌파 진영에선 정권을 연장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지금은 여야 모두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사정이 크게 다르다. 처음엔 국민의힘에서 유력 정치인들이 줄줄이 출사표를 던져 흥행 성공을 예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연임 도전을 선언한 이재명의 도전장을 내미는 인물이 없어 들러리라도 세워야 할 판이란 말이 나왔다. 하지만 막상 전당대회가 다가오니 민주당은 친노 김두관이 등판해 기본적인 흥행 요소를 갖췄고 국민의힘은 서로 엉켜서 자해극을 벌이고 있다. 특히 집권당의 진흙탕 싸움은 윤석열 정부에 큰 부담을 끼치면서 사법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이재명을 웃게 한다. 친윤 진영이 한동훈을 겨냥해 제기한 배신의 정치 프레임은 당내 경선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검증 공세 수준으로 볼 수 있었다.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최종 목표로 삼은 듯 각종 특검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용산과 대립할 여당 대표는 곤란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까닭이다. 그런데 여권 내 특정 정치 세력은 배신의 정치가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고 판단했는지 갑자기 금지선을 훌쩍 넘어버렸다.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를 한동훈이 읽고도 씹었다는 일십 이슈를 만들어 판을 흔들려 한다. 그런데 이 전략이 거칠게 진행되면서 안에선 상처투성이가 되고 밖으론 상대 진영의 정치적 이익을 듬뿍 안겨주고 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혔다. 논쟁에 불을 붙인 CBS 논설실장은 한동훈이 아내의 문자를 씹었다는 걸 뒤늦게 들은 대통령이 경로에서 비대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론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한 김경유를 비대위원직에서 사퇴시키라고 요구하다 한동훈이 거부하자 그럼 당신이 사퇴하라고 했다는 게 정설이다. 그럼에도 마치 배우자의 문자 메시지를 외면했다는 이유로 격분해서 여당 비대위원장을 그만두라고 소리친 속 좁은 대통령처럼 돼버렸다. 이재명이 본인의 사법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특검을 주장하며 맞불을 놓는 대상인 김건희 여사도 타격을 입었다. 한동훈에게 구구절절한 문자 메시지를 5번 보냈으나 모조리 씹혔음이 알려졌으니 체면이 구겨졌다. 야당에선 영부인의 당무 개입이라고 몰아붙이며 김건희 의혹을 한 건 더 늘렸다. 더구나 좌파 성향평론가 진중권이 김건희 여사와 디올백 사과 문제를 놓고 57분간 통화했다고 까발리면서 우파 진영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이전에도 극좌 유튜브 직원과 사적 대화를 나누다가 7시간 녹취록 파문을 일으켰고 종북 목사 최재영의 몰카 함정에도 빠졌으므로 충격이 더 컸다. 여기에 파생 이슈들이 줄줄이 등장하면서 여권 전체를 낭떠러지로 몰고 간다. 총선 때 공천을 받았다가 과거 막말 전력이 드러나는 바람에 취소돼 무소속 출마했던 장해찬의 복수극이 대표적이다. 당시 비대위가 자신의 공천을 박탈했다고 여기는 장해찬은 한동훈을 겨냥해 법무부 장관 때부터 댓글팀을 운영했다라고 폭로했으나 진위는 불분명하다. 댓글팀은 김건희 여사의 문자에도 등장했으므로 야권은 대통령 배우자가 여론 조작을 했다는 건가라고 날을 세운다. 이처럼 피를 흘리면서 진행된 한동훈 악마화는 여론을 반전시켰을까? 아니다. 타격점을 잘못 잡은 탓인지 당권주자 지지율 변동이 없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이 YTN 의뢰로 지난 7일에서 8일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실시한 당 대표 선호도 조사 결과가 방증한다. 한훈이 61%를 받아 과반을 훌쩍 넘겼다. 원희룡 14%, 나경원 9%, 윤상현 1%다. 우파 진영 구성원 모두에게 상처만 주고 지지율 반전이란 목표는 더 멀어졌다. 너무나 어리석은 전략이었다. 원희룡이 뒤늦게나마 이 문제에 대해 함구하기 시작한 건 다행이다.